교재 7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서를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얘가 지금 섹션 챕터 2의 섹션 1이네요. 열기, 컴퓨터, 찾아보기, 엑셀 챕터 2 섹션 1에 있는 예제, 그리고 견적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엑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실 줄 아셔야 되겠죠. 견적서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찍어 볼게요. 견적 번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옆에 숫자 1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견적 번호 1, 이거는 숫자로 내가 1 쓴 것 같아요. 견적 일자는 오늘 날짜로 바꿔 볼게요.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 입력하는 명령은 컨트롤 세미콜론. 해보셨어요? 예, 그럼 오늘 날짜 들어가죠. 자, 여기는 귀하 글자 따로 있고 고객 명칭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급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죠? 사업자 번호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고, 참나무 등. 이름 좋다. 네, 이렇게. 자, 합계 금액이 어떻게 되나 찍어보세요. 합계 금액. 뭐와 뭐를 더했다 그러죠? 예, 여기 합계 금액 옆에 보시면 1252만 4051원 우리말로 써 있잖아요. 그 위에 수식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수식. 항상 결과는 셀에 보이고 그 과정은 수식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더블 클릭하면 수식도 보입니다. 그리고 K의 38번째가 여기 있다고 나오고 M의 38번째는 이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결과가 그렇게 수식이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사실은 이 합계 금액 난하고 옆에 화폐 단위로 해서 숫자로 적혀 있는 단위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공급가하고 세금을 계산해야죠. 공급가하고 세금을.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 놓고요. 여기 1254만 뭐 이 써있는 자리에다가 딜리트 누르셨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워지죠. 쭈구리, 예, 왜 그래? 여기도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여기도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그렇죠? 지웠어요. 얘들 있죠, 얘들이요. 얘들 보이세요? 네. 얘들도 지울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것만 지울게요. 요 두 개, 처음 것만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 가격을 계산할 때는 수량하고 단가를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자리에다 놓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는 이제 키보드를 쓰셔야 되니까 키보드를 쭉 빼내셔야 돼요. 예. 자, 수량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는 별표예요. 단가 자리 클릭하고. 원래는 는 쓰고 G의 13번째 곱하기 I의 13번째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쓰는 건데 우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상 는이라고는 써야 돼. 그래 엑셀에서 명령이니까.
그리고 수량 자리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곱하기 단가 자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그 가격의 10%가 세금이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공급가격 계산한 거 있죠? 261만원 나온 거. 그 자리에다 클릭하고 곱하기 0.1 해도 되고 10%가 0.1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10%라고 써도 되고 10% 그러면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얘들도 여기도 다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사실 없는 건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를 자동 채우기 알려드렸었죠.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는 거예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건 제외하고. 그런데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줄이 쳐졌네. 줄이 쳐졌어. 그러면 사실은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하고 나면은요, 요런 아이콘이 하나 밑에 있을 거예요. 예. 거기 가서 그걸 누르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셔야 돼.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선이 살아나요. 그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 세금, 부가가치세를 자동 채우기로 쭉 훑으면은 걔도 선이 이렇게 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금액, 이쪽엔 세금이 계산됐으니까 밑에 와서 여기는 본래는 계산 합계가 들어가는 자리 있죠. 합계가 여기는 지금 여기 금액의 합계가 들어가고 이쪽에 세금의 합계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계산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개를 블럭 잡고 저 위에 보시면 시그마 기호 있을 거예요. 시그마 기호. 얘를 눌러도 되고 수식에 가서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의 합계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블럭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부터 두 개를 쭉 잡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잡냐면은요, 합계가 들어가는 난까지, 여기가 아니라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블럭을 잡고 자동 합계를 누르면 알아서 마지막 줄에 합계가 형 하고 들어가요. 가장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꾸며진 걸 갖고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전체 선택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전체 선택하는 거는 A 왼쪽 1 위에 보면 그 삼각형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걔를 클릭하면 전체가 돼요. 그리고 홈에 가서 제일 끝에 보면 편집 그룹이 있어요. 편집 그룹. 거기 지우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지우개 그림. 정렬 및 필터 왼쪽에 보면 지우개 그림이 있고, 서식을 지워 볼게요. 제가 서식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꾸민 거죠. 다시 실행 취소. 컨트롤 Z 눌러도 실행 취소가 되죠. 본래는 엑셀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빈 칸만 있었던 애들을 견적서 양식 있잖아요. 우리 보통 종이에다가 견적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는 칸을 좁혀야 되고 어디는 칸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는 좁아야 되고 어디 넓어야 되는데, 넓히고 좁히는 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넓혀버리면 이렇게 넓혀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이 란이 너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칸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여놨어요. 줄이고 늘리고 해가지고 여기는 하나 세 칸을, 여기는 두 칸을, 여기는 한 칸을. 공급자는 한 칸이지만 수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량자를 클릭해보면 G하고 H 두 칸이 이렇게 블록되어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양식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양식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거를 잘 하시려면은요, 구청에 가셔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은 그 민원 서식들 있잖아요. 양식지역. 예.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이런 신고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런데 이렇게 구청에 가면 민원실에 무슨 신청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 다 갖고 오세요. 은행에 가면 입금하는 거, 네. 출금하는 거 양식 있잖아요. 네. 조그만 종이 같은 거, 엽서만한 거. 그거 다 갖고 오셔가지고 엑셀로도 만들어보고 아래 한글로도 만들어보고 파워포인트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는 엑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봐야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있죠.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엑셀 계산하는 거니까 엑셀로 갖다 놓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프린터로 인쇄했을 때, 인쇄 명령을 딱 걸었을 때 간이계산서 모양처럼 쫙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안 나왔죠? 밀려나갔잖아요. 이렇게 밀려나가면 안 되지. 종이 한 장에 딱 나오게끔 해놔야지. 그렇지.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저는 징글징글하게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학원에서 월급쟁이 원장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보고해라, 뭐해라 무척 오거든요. 공문들이. 그럼 학원날 문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물건 같은 거 사기 위해서 견적을 보내면 그쪽에서 견적서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전에는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놨지만은 요즘은 다 컴퓨터로 작업하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비가 달라야 되고 어떤 건 합쳐야 되고, 어디는 두 칸을 어디는 세 칸을 막 합쳐야 돼요. 왜냐면 요 종목이란 글자, 이런 거, 성명이란 글자, 공급자란 글자, 이 칸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는 또 밑줄을 쳐야 되고, 어딘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어딘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좀 도드라지라고 색깔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그려놓고 나서 이제 양식 미리 이제 이런 색깔도 꾸며놓고, 그리고 여기다 색깔도 넣고, 그 다음에 점선도 그려놓고 하고 나서 요게 천단위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여기가요. 컴마가 찍힌 게 아니라,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죠. 이렇게 돼 있던 애야. 컴마가 안 찍혀 있던 애인데 여기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컴마가 찍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수량은 막 1000개씩 사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쉼표 스타일로 안 한 거예요. 여기 수량에는. 근데 수량도 막 2000개, 3000개 사가면 복사기를 막 1000개씩 사갑니까? 하나가 400만 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두 개, 한 개씩 사가겠지. 복사 용지를 막 2000개씩 사가나요? 박스로? 그러지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가운데 맞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도 2,000개, 3,000개를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복사기를 내가 1,500대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여차하면 지금 비좁을 것 같은데 공간이 만약에 5,000대 샀다고 생각해 봐. 5,000대. 아직은 괜찮네. 공간이. 그렇죠? 근데 여기가 글자가 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얘는 큰 데 비해서 얘는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숫자를 더 넣어볼까요? 작아졌죠? 왜냐면 양이 많아지면 넓어지는데 넓어지면 자릿수가 부족해서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오류 메시지가 안 뜬 걸 봐서는 자동 맞춤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커지면 옆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너비를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너비가 늘어나면 여기 형태가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셀에 맞춤 그랬거든. 셀에 안 맞추면은요 이게 비좁다고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본래는 2대였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까지 나왔고 합계에 대한 세금 나왔는데 여기 아까 여기 합계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요 밑에 있는 금액하고 세금을 더했죠? 그걸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는 그리고 밑에 있는 얘 합계 있잖아요. 합계 얘를 클릭하고 더하기 세금 클릭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상대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받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판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다 세금을 낼 거고, 그렇죠.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거고, 그렇게 물건을 사간 사람은 이 세금을 환급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수량하고 단가를 곱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 우린 별도죠. 이거 별도. 물건을 1,000원 주고 샀어.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이 100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을 샀는데 이 안에 세금이 포함된 거래. 얘가 1,000원의 세금이 다 포함된 거래. 그러면 금액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고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공식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 해주면 되지만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부가세를 분리시켜 줘야죠. 그러면 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0.90909090909090 이게 뭐냐면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금에서 얘를 빼주면 요게 세금이에요. 0.9090909090 얘를 곱해요. 많이 곱할수록 정확해요. 근데 보기 싫잖아요. 그럼 쉼표살 찍어주면 되죠. 요 쉼표살 딱 찍어주면 내가 1,000원 주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 909원이 원금이고 91원이 세금이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세금 따로, 원금 따로, 세금 따로 계산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숫자로 보였는데 얘는 화폐 단위가 찍혔죠. 본래는 이렇게 찍히는 건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쉼표살을 찍어주니까 아까처럼 쉼표가 찍혔고 천 단위마다 구문기가 찍혔고 이때 앞에 있는 돈 표시, 회계 표시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찍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옆에는 뭐를 쓸 거냐면요. 옆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말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는
아까는 얘와 얘를 더했었죠. 두 개를. 두 개 더했었잖아요. 얘랑 쟤를 더했잖아요. 더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옆에 있는 숫자랑 같은 거예요 라고 하면 되지. 아까는 원래는 이 자리에다가 는 해가지고 밑에 걸 더했고요. 옆자리에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켰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아니 요렇게 나오는 거였지. 는 하고 얘를 가리켰으니까 나도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말로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떠요. 그렇죠? 셀 서식에 가면 표시 형식에 가서 기타 여기 보면 숫자 한자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한자? 숫자 한자라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얘를 클릭해 보면 한자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숫자 금액을 적을 때 한자 이거 안 쓰죠. 1, 2, 3, 4 이 숫자 안 쓰잖아요. 한자로. 네, 가진 자. 다시 셀 서식에 가면 가진 자라고 있어요. 가진 자. 한자 밑에 한자 가진 자. 이걸 이용하면 이게 우리나라 한자 표기법이죠. 금액을 계산할 숫자 적을 때. 근데 우리나라 한자로 안 적잖아요. 이제는. 우리말로 적잖아요. 셀 서식에 가서 여기는 한글로 적으면 돼. 한글. 숫자 한글. 그러면 얘가 이렇게 1252만 40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셀 서식에 예. 숫자로 아니 한글 숫자 한글. 숫자 그죠? 잠깐 안 됐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아니요 여기 한글 아니 얘가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셀 서식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 서식에 얘가 아니다. 지금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셀 서식을 들어간 건데요. 여기가 글꼴만 떠 있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예요. 글꼴만 이렇게 뜬 거잖아요. 요거는 이 안에 커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그냥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셀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때 셀 서식 들어가셔야 다 떠요. 6가지가.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적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는 건데요. 지금 뭐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화면을 벗어났어요. 한 화면을. 페이지가. 제가 파일에 가서 인쇄 눌렀더니 이렇게 밑에 얘는 또 3페이지래네. 제가 이거 밑에 낙서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낙서한 건 제가 지우면 되고. 이게 지금 이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페이지로 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 화면 밑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이 너무 많아요. 1 오른쪽 여백 1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1로 바꿔 놓는 거죠. 조금 전에 1.9cm였는데 1cm 1cm로 조금 더 부족하네. 그럼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0.5cm로 해볼까요? 0.5로. 그럼 한 페이지에 들어가네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백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A4 용지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A4 용지 하나만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고 쓰고 규격은 19라고 쓰고 수량은 15개
단가는 175,000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또 금액하고 세금이 계산되겠죠? 그러면 또 금액하고 계산이 돼서 마찬가지로 합계 금액이 또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본래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가 지금 뭐와 뭐를 곱했죠? 뭐와 뭐를 곱해서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아까 명령을 썼었어요.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라고 그랬는데 본래는 수량도 없고 단가도 없으면 0, 0으로 인식을 하고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0이라고 나오고 그 0자리에다 10%를 곱해서 얘도 0이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수작을 부린 것 같아요. 수작을 부린 것 같아요. 뭐라고 수작을 부렸는지 잠깐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셀서식에 뭐라고 들어갔나? 아닌 것 같고 참 뭐를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그랬죠? 예.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저 위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 견적일자가 2017년 2월 11일 오늘 날짜가 들어갔는데 안 이쁘죠, 요 글자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말로 2017년 02월 12일 하고 년월일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셀서식 오른쪽 셀서식 들어갔더니 날짜이네요 라고 자동으로 가요. 그럼 그 옆에 형식이 종류가 있는데 굳이 요일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견적서 보낼 때 견적일자를 요일까지 출력하지는 않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 밑에 있는 연월일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한자로 되는 연월일도 있죠? 몇 년 몇 월까지만 나오는 것도 있죠? 이런 거를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야. 근데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단 골라놓고 사용자 지정으로 와요. 일단 골라놓고 사용자 지정에 와서 여기에서 내가 꾸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 페이지.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79쪽 하단에 날짜와 시간에 사용되는 코드 알아보기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거기 YY. 여기는 우리 화면에는 YYYY Y가 4개로 돼 있고 우리 책에는 Y 2개, Y 4개, M 하나, M 둘, M 셋, M 넷, M 다섯. 뭐 D도 마찬가지고 AAA라는 것도 있고 뭐가 많아요. 이게 날짜와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으로 연관되어 있는 코드예요. 코드. 그 엑셀에서는 내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써놓고 꾸며야죠. 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자, 동동구리무라고 생각해요. 동동구리무. 동동구리무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자, 동동구리무 뚝 손으로 찍었어요. 얼굴에 딱 붙였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니죠. 비벼줘야 되잖아. 그래 흡수가 되고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YY가 뭔지, MM이 뭔지, DD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얼굴에 발라지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날짜네? 그러면 2017년 2월 11일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날짜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날짜가 아니야. 그래서 2017년 빼기 2월 빼기 11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것도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세미콜론 했단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지금 날짜가 슉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꾸미고 싶으니까 셀서식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놓고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보니까 YY가 뭐고 M이 뭐고 D가 뭐고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Y는 연도예요. 연도, 이어. M은 month, 월이에요. D는 day, 날짜예요. 며칠.
그 다음에 DDD도 있고 M 하나가 있고 M 둘도 있고 M 셋도 있고 M 넷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밑에 종류별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81페이지로 가서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5번째 날짜가 찍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찍힌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나서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줄 끝에 뒤에 5번째 셀을 선택한 후 클릭한 후 컨트롤 1 이렇게 엄지 컨트롤 검지 1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숫자 1이 아니라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 1 누르래요. 이게 셀 서식이에요. 아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갔었죠? 원래는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셀 서식이 컨트롤 1이라고 써있어요. 컨트롤 1 이렇게. 그러니까는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하고 이렇게 클릭 그때그때 하겠지만은 엑셀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1 하고 외워야 돼. 그럼 명령이니까. 우리 클릭하는 것처럼 엑셀에서는 컨트롤 1 그럼 얘를 꾸미는 거. 셀 서식이란 말은 셀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일단 값을 넣었어요. 날짜를 넣든 숫자를 넣든 글자를 넣든 넣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꾸며야죠. 예쁘게. 어떻게 우리 꾸며요? 기본적으로 글꼴을 바꾸고 뭐 색깔을 넣고 이렇게 색깔도 넣잖아요. 그렇죠? 뭐 글자를 빨갛게 할 수도 있고 노랗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하잖아요. 이렇게 꾸미는 거를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입술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색조 화장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이렇게 꾸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거를 엑셀에서는 서식을 지정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꾸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이 여기 밑줄 쳤죠? 밑줄 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밑줄이 이렇게 해서 밑줄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 밑줄은 아니죠? 글자 밑줄 들어간 건 아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셀에다가 줄을 친 거예요. 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여기 테두리 선이 있는데 아래쪽에만 넣기 아래쪽에만 아래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을 치는 거예요. 밑줄 쫙. 근데 글자에다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셀 자체에다가 줄을 친 거죠. 이렇게. 얘는 또 길게. 여기도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그 서식 지정이 엑셀에는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1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자, 거기 가서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YYY-MM-DD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괄호 열고 AAA를 넣으래요. AAA가 뭐냐면 요일이에요. 우리말 요일. 근데 괄호를 치고 AA 하라 그랬죠? 책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요일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근데 A를 하나 더 넣으면은요. A를 4개를 쓰면 무슨 요일 하고 글자가 나와요. A를 3개만 치면은 요일의 글자만 나오죠. 토, 이렇게 금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 A를 4개를 쓰면은 금요일, 목요일, 일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거는 아까 79페이지 밑에 코드표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 그다음 그랬더니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들어갈게요. 합계 금액이 1,541만 1,550만 나오면 헷갈리잖아. 50원 하고 나와야지. 원자가 빠졌잖아. 원자가 빠졌잖아요. 우리가 몇 원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몇 원정 하고 나오죠. 세금 계산서 보면 몇 원정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그랬더니 사용자 지정으로 갔더니 이게 DB 넘버 4 달러 빼기 412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한글로 우리말을 써준 게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면 여기 형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이거 배웠었어요 우리가. 근데 엑셀이 발전되면서 그걸 뭐하러 외워? 숫자 한글로 써주면 돼 라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와서 표준 뒤에다가 우리말로 원정 써보세요. 원정 몇 원 정이라고 원정.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제 뒤에 원정이라는 글자가 따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견적 번호가 1이라고 써있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001, A-002, A-003 이렇게 나오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A-001이라고 쓰면 A-001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번호가 아니죠. 글자죠, 글자. 난 1로만 쓰면 돼, 1. 1 쓰면 알아서 A-001, 10을 쓰면 A-010, 7을 쓰면 A-007 하고 나오겠 좋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 셀 서식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뭐라고 쓰느냐, 따옴표 열고 A- 따옴표 닫고 000 82페이지 5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따옴표 열고 A- 따옴표 닫고 000 이라고 입력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A- 따옴표 닫고 000 이렇게 입력하래요. 아까 우리 몇 원정 할 때는 몇 원정 썼을 때는 어떻게 썼어요? 그냥 따옴표 없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라는 메시지를 찍을 때 따옴표 안에다 썼어요. 000은 그대로 썼고요. 그 룰이 있어요. 엑셀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찍어줄 때는 몇 원, 이것도 메시지였죠. 그렇죠? 얘도 다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말을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까 원정이 있는데 가서 다시 보면은요 따옴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거는 영문이잖아요. A는 영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령어로 알아들어요. 글자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서 메시지로 보여줄 때는 아까 이런 거 했었잖아. YYY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냐면 날짜를 4자리로 출력하려는구나. 연도를. 근데 여기다가 따옴표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이 메시지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따옴표에다 쓰면 메시지고 따옴표를 빼면 명령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얘는 명령이 아니라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옴표에다가 A- 따옴표 닫고 000. 000은 뭐냐면 숫자를 세 자리 준비해둬라 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3 쓰면 뭐야? 본래는 3만 나오는 건데 000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003 하고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A-001로 나와. 만약에 나 7 쓰면 8 쓰면 90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A-라고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숫자만 쓰면 알아서 A-라는 메시지가 나오게끔 그 숫자는 무조건 세 자리까지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묘미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8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7월 판매 현황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섹션 2입니다. 7월 판매 현황 셀 강조 이거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7월 판매 현황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7월 판매 현황 상위 하위 아니요. 셀 강조. 상위 하위 말고 그 밑에 있는 셀 강조. 네. 자, 여기 보면 판매 수량 있죠? 판매 수량 보이세요? 이 판매 수량 중에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은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판매 수량인데 32개 사간 사람 있네요? 32개 사간 거 있어요? 43개 사간 거 있죠? 그럼 43개는 과연 어느 정도 양이에요? 많은 거예요? 중간 정도예요? 적은 쪽이에요?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109개를 사갔어요. 그럼 109개 물량이 많이 사간 건지 중간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다 훑어봐야 돼. 346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143? 143은 중간인지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서 블럭을 잡고 여기 블럭을 잡았잖아요.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조건부 서식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색조라고 있어요. 색조 데이터 막대 색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데이터 막대는 6가지 12가지 보이죠? 네. 그라데이션이든 단색이든 상관없어요. 자, 색조로 가시면 색깔별로 나타나요. 색깔별로 나타나요. 데이터 막대는 단색으로 칠해지는 건데 색깔이 하나인데 데이터 막대에 가서 뭐 빨간 거든 녹색이든 노랑이든 아무거나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숫자 옆에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뭐 빨간 걸 하든 뭐 녹색을 하든 상관없어. 녹색 한번 저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 옆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어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숫자의 너비, 색깔의 너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1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를 제가 보니까 대략 이 너비에 절반 정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 너비에 절반 정도 좀 안 돼. 223은 이 너비의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223짜리. 그 다음에 저쪽에 450이나 412짜리 400 넘어가는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오른쪽 너비까지 쭉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254라고 하는 거 254라고 하는 데이터 이런 거는 대략 223 같은 거는 대략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중간 정도 크기예요. 400 넘어가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9, 13 이런 것들은 너비가 굉장히 좁잖아요. 얘네들은 아주 작은 숫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색깔의 너비를 가지고 아 중간 정도 되는구나 얘가 많구나 적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없애볼 겁니다.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꾸몄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서식은 꾸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저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만 넓고 나머지는 어때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색깔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너무 커서. 얘가 너무 커서. 이게 한 2000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만 넓어지고 나머지는 다 좁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얘를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거예요. 규칙을 지우는데 선택한 셀, 지금 블럭 잡은 셀들에 있는 규칙만 지울 거예요. 그러면 너비 색깔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색깔 사라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어디서 색깔 지우라고 했는데?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규칙 지우기. 예.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는 거. 여기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콘 집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 조금 전에 해봤고요. 색조도 그런 거예요. 자, 아이콘 집합에 가면 3가지 색깔, 4가지 색깔, 5가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컬러풀한 거, 뭐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신호등처럼 생긴 거, 저 밑에 보면 배터리처럼 뭐 4단계, 5단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5가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네요. 그럼 얘들은 뭐다? 작은 숫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분을 했을 때 20%에 하위 20%에 속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방향으로 살짝 45도 각도를 꺾여서 내려가는 화살표는 중간보다 내려가는 거고, 노란색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가리키는 거는 딱 중간에 가는 숫자고, 녹색은 뭐다? 상위 80% 넘어가는 애들. 상위 20%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숫자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낮은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낮은 숫자들이. 그렇죠? 빨간색 내려가는 화살표만 잔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반적으로 판매 수량을 봤을 때 사장님이 딱 보면 뭐라 그래? 아, 판매 수량이 잘 자란 게 많네 라고 딱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니까는 큰 것도 몇 개 있네. 근데 큰 게 2개밖에 없어. 큰 게 2개밖에 없어. 숫자만 봐서는 몰라요. 숫자만 봐서는 몰라. 그래서 요 숫자에 조건부 서식을 넣어가지고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지울게요. 조건을.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기. 그러면 그 화살표는 또 사라질 거고요. 네.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상품 코드 있어요. 상품 코드. 상품 코드라고 있어요. 네. 예, 여기 블럭을 쭉 잡아가지고요. 상품 코드 쭉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텍스트 포함. 어떤 글자를 포함한 거를 찾을 거예요. 텍스트 포함을 딱 클릭해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Q. 대문자 Q? 대문자 Q를 쓸 겁니다. 잠깐만.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 그래서 뭐를 쓴다? 대문자 Q를 딱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꾸며지는 색깔은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이 아까 Q라는 글자가, 여기 Q라는 글자가 포함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갔나요?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돼요. 그럼 맨 위로 올라옵니다.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맨 위로 올라와요. 컨트롤 키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작동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그리고 엔터 오른쪽에 홈 누르시면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Q자가 포함된 애들만 색깔이 변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상품명 있죠? 상품명. 상품명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선풍기, 노트북, 일반 노트북, 뭐 3D 노트북, 무슨 노트북 이런 노트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아니면 뭐 드럼 세탁기, 일반 세탁기, 세탁기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품명에다가 요렇게 블록 잡지 마시고요. C를 클릭해도 돼요. C 클릭하면 저 밑에까지 다 포함되겠다라는 얘기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텍스트 포함을 눌러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세탁기라고 써볼게요. 세탁기. 우리말로 세탁기. 그리고 옆에 빨간색 싫으니까 녹색으로 한번 칠해 볼 거예요. 세 번째가 녹색 계열인데, 빨간 거 말고 녹색 세 번째 거를 클릭해 주면 이 녹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세탁기라는 글자가 포함된 애들은 이제는 뭐가 된다? 녹색으로 나와. 녹색으로. 두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는 지금 거래 판매 현황이 7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700개 되고 700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냉장고가 몇 번 팔렸는지, 에어컨이 몇 번 팔렸는지 눈으로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보기 쉽겠죠. 그렇게 꾸밀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꾸밀 때 쓰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금액란 있죠, 금액란. 판매 수량 있잖아요. 판매 수량도 아까는 많은 거, 적은 거, 중간 정도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100개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 100개 이상인 것만 색깔을 꾸며주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H죠, H를 클릭하고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가면 뭐뭐보다 크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세 규칙에 가서 직접 여기다가 명령을 쓸 수 있어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00 뭐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조건부 서식에 있는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면 이건 100은 아니다. 100보다 큰 것만 나오겠네. 100보다 큰 것만 나오겠네. 그래서 확인 누르면 100보다 큰 애들만 어떻게 돼요? 100보다 큰 애들만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보이나요? 네. 근데 이상한 거 확인했어요? 얘는 왜 빨개져? 얘도 빨개졌잖아요. 나는 H, 본래는 여기 숫자들만 블록 잡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H를 블록 잡았잖아요. 아까 상품 코드는, 상품명은 B나 C나 이렇게 통째로 클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제가 조건부 서식에 가서 100보다 크다면 빨갛게 나오라고 해서 100보다 큰 애들은 빨갛게 나온 건 알겠는데 이 글자는 왜 지가 빨개졌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는, 문자는 어떤 수보다 커요, 엑셀에서. 그래서 사실은 얘는 조건부 서식에 있는 규칙을 빼줘야 돼요.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얘를 제외하고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귀찮아서 한꺼번에 블록 잡은 것 뿐이지. 근데 왼쪽에 있는 건 글자를 가지고 Q가 있는 걸 찾고 세탁기를 찾았으니까 상품 코드나 상품명은 세탁기도 아니고 Q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안 변한 건데 얘는 숫자보다 크다. 글자는 무조건 숫자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걔도 빨갛게 변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꾸며놨어도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버리면 조건부 서식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내가 아무리 노랗게 칠을 해도 조건부 서식에 걸리면 무조건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건 쉽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는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까 뭐와 뭐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양이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이 영업을 하시다 보면 7월 한 달 내내 2개를 팔 수도 있고 2,000개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팔아놓은 거를 가지고 엑셀에서 다 그때그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장부에다 적었는데 여기는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엑셀에 다 입력을 한 거죠. 여기 날짜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봤더니 아이 숫자도 많고 글자도 많고 뭐 복잡한 거라.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눈에 잘 띄게끔 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근데 날짜 중에 이상한 날짜가 하나 있어요. 2014년 7월 012 이게 뭐야? 7월 1일이란 뜻이야. 7월 12일이란 뜻이야. 이상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날짜를 고쳐줘야죠.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2014를 그대로 안 써도 되고요. 그냥 14만 써도 돼요. 빼기 07월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7만 써도 돼요. 빼기 25일 같으면 25를 쓰고 5일 같으면 05라고 쓰는데 05로 쓰지 말고 그냥 5만 써도 05일이 돼요. 필요한 것만.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날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날짜가 탁 들어가는 거죠. 예. 이번에는요 상위 15% 매출, 평균 미만 매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꾸미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를 꾸몄잖아요. 이렇게 꾸미신 분들은 규칙 지우기, 선택 규칙 지우기 누르면 지워지고요. 평균이 얼마예요?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예요? 뭐 밑에 떠요. 밑에 2,509만 9,159라고 돼 있어요. 평균이. 화면 밑에 안 떠요? 네, 안 뜨는데요. 아 여기 안 뜨냐고. 이제 밑에 줄에 여기 이렇게. 안 뜨는데요? 얘를 블럭 잡으면 아, 블럭 잡으면 어디를 블럭 잡아요, 선생님? 전체? 여기 대충 몇 개만 잡아도 돼요. 몇 개 잡으면 그 몇 개 잡은 거에 평균이 떠요. 그치요? 예. 그런데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분은 숫자에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숫자를 보면 합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을 맞춰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판매 숫자 있잖아요. 얘들 이렇게 블럭을 잡고,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종이에 숫자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훑어보고 합계가 대략 얼마 하고 나와요. 암산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얼마 손가락 발가락 짚어가면서 계산해도 힘든데 그렇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엑셀이라. 이렇게 블럭을 딱 잡으면 밑에 뭐라고 뜨냐? 여기 밑에 왜 이래?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최소값, 최대값, 뭐 합계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이것도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빼. 에이, 그건 너무 귀찮아. 보기 싫어. 평균하고 개수하고 합계만 난 볼 거야. 요 정도만 선택해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만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이 있어요. 상위 하위 규칙. 상위 하위 규칙에 가면 탑 10.
상위 10개. 상위 10개 클릭하고 나는 5개로 줄여도 되고 15개로 늘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만약 10개만 하겠다라고 하면 10개만 하고 색깔은 꾸미시면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꾸미시면 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빨간 거 나온 애들 있잖아요. 빨간 거 나온 애들이 뭐냐면 이 69개 중에 가장 큰 숫자 10개예요. 가장 큰 숫자 10개 여기가. 그러면 다른 숫자가 커지면 이 중에 뭐가 조정이 되겠죠. 알아서.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퍼센트로도 할 수 있어요. 하위 10%. 하위 10%. 10%니까 69개니까는 6개, 7개가 되겠죠? 여기는 색깔을 제가 녹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녹색으로. 그러면 뭐야? 하위 10%. 제일 숫자 작은 10% 범위 내에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또 색깔이 알아서 바뀌어요. 평균을 지정해주고 평균보다 높은 애들, 평균보다 낮은 애들 꾸밀 수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위 10개를 했잖아요. 예. 이건 놔두고 예. 상위 아까 저는 지워지는데 상위 그 5개만 높은 걸 하고 싶은데 이걸 놔둔 상태는 어떻게 해야 자 돼요? 보세요. 블럭을 일단 잡고요. 아, 블록 잡아야 돼요? 블럭을 잡아야 블럭 안에서 꾸밀 네, 거 아닙니까? 예. 조건부 서식에 가서 예. 조건을 아까 상위 10개라고 했는데 상위 5개로 딱 바꾸면 안에 꼬여요. 예. 서로 다른 규칙을 정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예. 상위 10개 아니야 상위 7개 아니야 상위 15개 하고 계속 바꾸면 안에서 규칙이 계속 추가돼요. 예. 그럴 때는 규칙을 관리하러 들어가야 돼요. 규칙 관리. 규칙을 다 지우고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규칙을 관리로 들어가서 가보면 규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위 10개였다며 10개 이걸 5개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 10개를 5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되고 예. 이때 퍼센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5%가 되는 거고 퍼센트를 빼면 5개가 되는 거고 확인 누르면 이제는 5개짜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5개짜리로. 아까는 제일 높은 거 10개였는데 지금은 제일 높은 거 5개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규칙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규칙은 여기에서 삭제해 버려도 되고 아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가서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라 그러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규칙이. 근데 아까 상위 몇 개, 하위 몇 개 이렇게 따로따로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위만 지울 거야. 하위는 냅둘 거고. 근데 여기서 지워버리면 둘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하위는 두고 상위 5개만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리면 상위 5개는 사라지고 하위만 남은 거죠. 하위만. 그런 식으로 규칙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위 15% 매출, 뭐 평균 미만, 이건 아까 첫째 블럭을 잡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상위 하위 규칙 평균 넘는 거 평균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로 지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새 규칙에 가서 여기 가서도 뭐를 지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랑.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직접 내가 다 서술해 가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복잡한 거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건 남의 데이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거래 현황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의 거를 가지고 꾸며보세요. 그러면 진지해져요. 내가 거래가 한 500개가 있었는데 500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거를 월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까? 어떻게 해볼까? 뭐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현금으로 된 거,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한 것만 내가 볼까? 아예 현금으로 된 것만 보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아예 안 보이게 할까?
색깔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아예 가려버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화살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필터가 걸린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에 가보면 필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면 필터가 사라져요. 다시 누르면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불 방법이 있잖아요. 지불 방법.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보이세요? 네. 클릭하고 캐시로 된 것만 체크하세요. 캐시 크레디트 빼고 캐시라고 돼 있는 것만 딱 체크해 보세요. 모두 선택한 거를 다시 누르면 다 해제가 되고 캐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현금으로 결제한 것만 나와요. 나머지 다 숨어 있어요. 아까 세탁기, 뭐 노트북만 색깔을 녹색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노트북만 보이고 세탁기는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불에 가서 필터 해제. 필터 해제야 다 보이죠. 그렇죠? 자, 상품명에 들어가서 노트북이라고 되는 글자만 보이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되게 많은데? 되게 많죠? 일일이 못 찾죠?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 노트북 무슨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아까처럼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가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지불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랐지만 얘네는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직접 내가 여기서 해제하고 선택하는 건 불규칙 안 좋은 거고, 필터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텍스트 필터라고 따로 있어요. 가셔서 뭐를 해야 될까? 포함하는 글자. 포함하는 글자. 뭐를 포함해? 노트북. 노트북 하고 확인 누르면 노트북만 보여요. 나머지는 다 가려놨어요. 그리고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왼쪽에 숫자를 보시면 파란색 숫자로 떠요. 파란색 숫자로 떠요. 4번 줄, 5번 줄, 6번 줄, 7번 줄, 뭐 9번 줄, 10번 줄은 안 보이죠? 걔네들은 노트북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 현황이나 목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위에서 아래까지 돌아 내려갔다 보려니까는 목도 아프고 힘든 거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면 편하잖아. 원하는 것만 보면 되잖아. 그게 필터라는 거야. 필터가 뭐다? 걸러내는 거. 그럼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위치 하는 거는요, 그 깔때기 그림 보이시죠? 깔때기. 네네. 화살표가 있는 거는 아직 안 건진 애들이고, 깔때기는 걸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깔때기에다 딱 갖다 대면 뭐라고 뜨냐? 아, 노트북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것만 걸렀구나 하고 떠요. 그렇게. 네. 걔 가서 해제. 필터 해제. 상품명에서 네.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자동 필터는 되게 쉬워요. 자, 89페이지 가보면 색조, 막대. 아까 우리 했었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95쪽으로 갑니다. 95쪽. 자, 7월 판매 현황에 가서 수식 조건이라는 항목이 있나 봐요. 뭐 그게 그거네. 똑같네 뭐. 이거랑 그거랑 같은 거야. 굳이 이 파일 안 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는 제가 지불에다 클릭해 가지고 캐시만 봅시다 라고 해서 캐시만 본 거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캐시로 돼 있는 것만 색깔을 넣고 싶은 거예요. 캐시로 돼 있는 애들만 색깔을 넣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텍스트 포함이라 그래서 아니면 텍 포함하면 안 되겠다. 같음이라고 했죠. 같음. 왜냐면 캐시 크레딧 따로 있으니까. 그럼 같음에 가서 요거다가 캐시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캐시라고 돼 있는 글자만 이렇게 빨갛게 뭐 노랗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연습해 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캐시라고 돼 있으면 그 줄 전체가 빨갛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줄 전체가. 또는 캐시이면서 1000만원 이상인 것만 걸러내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캐시,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 애들은 빼고, 1000만원 안 되는 게 있나? 여기는 500만원이잖아. 빼고 1000만원 이상인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복잡하잖아요, 조건이. 그럴 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 수식. 얘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밑에 있잖아, 수식.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블럭을 잡고요. 숫자 1번서부터 블럭을 잡고, 자, 블럭 잡았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거예요. 전체 규칙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규칙을 지우는데,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는데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깨끗하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 규칙, 수식으로 오는 거예요. 수식.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자, 여기 보시면 어디가 지불의 첫 번째가 F의 네 번째 셀이죠. 얘가 F의 네 번째 셀이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선생님 그 지금 드래그 한 게 중간쯤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인다고요? 예, 예. 그럼 위로 올리세요. 드륵드륵 굴려서 올라가면 되잖아. 네. 이렇게 내리든지 올라가야 올리든지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요. 그럼 이걸 지워야 되나 선생님? 이거 새 규칙을 자, 안 보세요. 블록을 이렇게 잡으셨죠? 예. 블록을 잡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수식을 사용하려면 안 열려. 얘를 휠을 굴려서 저 첫 줄을 봐야 돼요. 블록 잡은 것 중에 반드시 첫 번째 줄 거를 선택을 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안 올라온다고요? 네. 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 뭐라고 쓰죠? 뜨죠? 그렇죠? F4번 키, 한 번, 두 번.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또 누르면 달러 표시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막 앞뒤 막 바뀝니다. 근데 달러가 달러 F4라고 해서 달러가 앞에만 가야 돼요. 숫자 말고 글자 쪽으로. 그리고 는 따옴표 열고 캐시,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하니까 캐시, 따옴표 열고 캐시. 값을 쓸 때는 글자잖아요. 캐시가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그냥 영어로만 캐시라고 쓰면 안 돼요. 캐시. 그리고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서식에 가서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대로 막 꾸며보세요. 글꼴 색깔은 빨간색,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뭐 꾸미시면 돼요. 글꼴은 빨간색, 굵은 글자로 할까? 채우기는 테두 안에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막 꾸미시면 돼요. 근데 왜 글꼴에서 안 먹히죠? 글씨가? 어디가? 맑은 고딕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말고 색깔. 아, 색깔. 글꼴은 못 건드려요. 네.
궁서체로 써놓은 애를 조건에 따라서 명조체로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건 못 건들고요. 굵게 뭐 이런 거, 색깔 이런 정도. 네.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뭐 칠하는 거, 페인트통 칠하는 거.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노란 바탕으로 빨간색 글자가 찍히겠다 이런 뜻 보일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캣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근데 여기 샵샵샵 떠있죠? 예. 그건 뭐냐면 글자가 굵어졌잖아요. 굵어지는 바람에 너비가 비좁아져서 그런 거니까는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좁은 애들은 경계선이 좁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샵 떨어진 애들은 다음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쫙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캐시로 지불한 애들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색깔이 꾸며진 거죠. 수식을 사용하는 조건인데 자 그런 거예요. 어디냐면은 95쪽 가보세요. 95쪽 95쪽에서는 여기만 잡았어요. 상품 명서부터 어디까지 지불 소비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은 것 같고 거기다가 수식을 사용해서 뭐라고 썼어요? 95쪽 제일 밑에 뭐라고 썼냐면 는 보여드릴게요. 저보다 이렇게 썼어요. 는 and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and 그리고 여기도 있네. 여기 써있네. 2번 문장 두 번째 줄에 써있네. 달러 F의 네 번째 셀이 는 캐시 품마 달러 I의 네 번째가 크거나 같다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달러 표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다가는 조건을 뭐를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어요. 는 F의 네 번째가 캐시인 경우 이렇게 썼거든요. 아까 요렇게만 썼어요. 아까 요렇게만 썼거든. 요렇게만 썼단 말이야. 이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불 방법이 캐시라고 돼 있는 것만 이렇게 노랗고 빨갛게 칠하라 이런 거고 책에 있는 건 뭐냐면 지불 방법이 캐시이면서 I 네 번째 금액이 2천만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이라면 두 개 조건을 걸었어요. 두 개 조건을. 두 개 조건을 걸 때는 and 안에다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는 오와 하고 조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는 and 안에다가 조건 또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조건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만 얘는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만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and가 아니라 얘가 오화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불 방법이 캐시로 돼 있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만족해도 되지만 얘가 캐시가 돼 있던 제가 2천만원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적어도 하나가 만족하는 경우라 그래 그거를. 근데 and니까 뭐 해야 돼요? and니까는 캐시로 지불을 해야 되고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색깔이 꾸며져라 이런 얘기죠. and하고 o와 달라요. 엑셀은 글자를 쓰고 숫자를 쓰고 빨갛게 꾸며라 노랗게 꾸며라 뭐 궁서체로 바꿔라 20포인트로 바꿔라 오른쪽 정렬해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래 한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 숫자든 글자든 적어놓고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는 숫자도 있지만 글자도 있었잖아요. 이 글자를 가지고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배우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버거워. 괜히 배울랬나? 할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근데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또 계속 책을 보면서 또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남의 데이터를 갖고 공부하면 재미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최근에 뭐 마스터인가 영화 있었죠. 그 뭐 조이팔 사건인가 해가지고 이병헌 씨가 그 무슨 사기꾼 대장으로 나오고 뭐 여러 이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경찰도 나오고 뭐 경찰총장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걸 나오는데 그 사람 장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장부.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상납하고 했던 장부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거니까. 그게 남의 거 같으면 관심 없잖아요. 내 거니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엑셀로 이병헌 씨가 엑셀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장부에다 쓴 거야. 저 같으면 장부에다 못 써요. 왜? 손이 악필이거든. 엑셀로 했겠지 저는. 쫙 누구한테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쫙 썼겠지. 어디다 누구한테 사기치고 한 거 다 적겠죠. 그 비밀번호 쫙 걸어가지고 나만 알 수 있게끔 저장을 해놓겠지. 그래서 저는 엑셀로 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영화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돈을 이렇게 송금하고 막 하는 거 장면 나온단 말이에요. 뭐 3조? 현금 6조를 막 송금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몰라. 영화니까 그렇게 하지.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3조야. 근데 그게 진짜 내 거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재밌는 거야. 남의 거니까 재미없는 거잖아요. 남의 6조는 뭐 할 상관이 있어. 당장에 난 100만 원도 없는데. 이게 남의 데이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아니 여러분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어서 꾸며보세요. 그러면 흥미진진해요. 진짜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거를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를 꾸며보시는 거고, 또 아까 합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말로 얼마 원정하고 그 메시지 들어가는 거 있었죠? 그런 거. 날짜도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꾸며보시는 거고. 오늘 배운 거를 거기다 적용해야지. 어휴, 엑셀 힘들다. 그래 덮자. 다음 주에 공부하면 되겠네. 그러면 엑셀 까먹어요. 100% 까먹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차트 할 거예요. 차트. 차트는요 더 정신없어요. 막 삐죽빼죽 막 들락날락거리는 애들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트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 예고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엑셀을 배울 때 써먹었던 게 이거예요. 헌혈 증서. 헌혈 증서를 쭉 모아놨더니 한 100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이 헌혈한 거를 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처음 헌혈한 날짜예요. 처음 헌혈한 날짜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에 헌혈한 날짜고요. 그래서 여기다 날짜를 적고 이 중에 연도만을 뺐어요. 연도만을 빼낸 거예요. 이건 증서 번호예요. 이때 320cc 헌혈을 했는데 기증했어요. 전 이 증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적십자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제가 헌혈한 증서 번호가 다 떠요. 누구 거다라는 건 뜨는데, 그거는 뒤늦게 아는 거고 한참 후에 그 시스템이 들어간 거고,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혈장이 몇 번 했고 혈소판이 몇 번 했고 전혈을 몇 번 했는지, 처음은 언제 했는지. 처음은 뭐냐면 미니멈이에요. 최소값. 마지막은 최대값.
그러면 날짜에서 날짜를 빼주니까 몇 년 몇 개월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헌혈한 지 24년 3개월 된 거예요. 최근에 10년 동안 안 했어요. 이 날짜 이후부터 헌혈을 못 했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돼가지고. 예. 저기 일산, 파주, 문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다 감염됐습니다. 북쪽 모기가 와가지고 물려가지고 여름철에 말라리아에 감염돼요. 우리는 지장이 없어요. 아프리카 말라리아는 아니니까는. 근데 이 혈액을 줄 수가 없어요. 환자한테는. 환자들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 병원체 감염된 거는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는 완치됐다고는 확인을 받았는데 그 혈액원을 못 가서 지금 헌혈하러 못 가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갈 겁니다. 이제 가서 그럼 이제 숫자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 헌혈을 몇 번 했고 기증은 몇 번 했고 기증은 어떻게 계산해요? X는 갖고 있는 거고 동글뱅이는 기증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여기 동글뱅이가 몇 번 있니? X가 몇 번 있니? 라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쭉 만들어서 여기 보면 몇 년도에는 헌혈을 몇 번 했고 몇 년도에는 헌혈을 몇 번 했고 이걸 계산해 보고 싶은 거라 제 거니까는 막 궁금한 거라 분석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헌혈이 아니라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계부 비자금 관리를 해야죠. 다 마이너스지만 비자금이 그래서 이거 근데 얘는 폐업소들 걸어놨죠. 남들이 못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누라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저만 알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전기요금이 얼마 나갔고 가스요금이 얼마 나갔고 그런 거를 쫙 입력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한번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요 문제가 뭐냐면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관리비가 얼마 나갔고 청소비가 얼마 나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리비 내역서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료, 그 다음에 도시가스 나간 거 얼마, 뭐 상수도 하수도 나간 거 얼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프로 나왔네요. 그래프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잖아요. 이때 딱 보면 얘가 그렇지 뭐 1월달 2월달 그때 되겠지 뭐 요거 높을 때니까 추운 날 가스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니까는 수도는 뭐 이날 되게 많이 이때 되게 많이 썼죠. 이게 언제야? 6월 예, 7월달 8월달 이때 바가지로 그냥 물 퍼 더우니까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오로지 물로 승부 봐야 되거든. 전기요금 나간 거. 저희 집 전기요금 많이 나가요. 11만 원 낸 적도 있나 봐. 10만 원 넘게 나간 적도 있고. 이렇게. 이때는 전기요금을 되게 적게 냈죠? 되게 적게 냈어요. 지난 여름에 전기요금을 이렇게 그 계량기 뭐 이렇게 그 계산법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적게 낸 적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걸 해준 게 있어갖고 거의 뭐 안 낼 정도로 쭉 내려갔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쭉 여기다 계산 넣고 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나오게끔 작업한 건데 이런 걸 배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차트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거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입력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가계부로 입력해야 월별로 도시가스 내간 거를 입력을 해야 그래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남의 데이터 갖고 연습하는 거야. 그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가계부를 만들든 차계부를 만들든 여러분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셔야 그걸 갖고 뭐를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